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종식이 아니라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인데 그러려면 증상이 없는 확진자들 입원 기간을 줄이고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권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지 김용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된 22살 여성 A씨.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전혀 없는 데다 해열제도 안 먹고 있지만 오늘로 88일째 병원 밖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임상 기준은 충족했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에서 이틀 연속 2번 음성이 나와야 하는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잃었거나 파괴된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만 남아도 이 검사에선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도 감염력도 없지만 병상만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해 입원과 퇴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내 55개 병원 3천여 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살 미만 성인 환자 중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한 경우는 1.8%였습니다. 특히 증상 발생 후 열흘까지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으로 유지됐는데 그 이후 악화된 경우는 0.2%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방역의 격리 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전원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고 코로나19는 발병 직전이나 초기에만 바이러스 배출이 많고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장기 격리도 필요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4주 정도 입원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빈 병상에는 고위험군을 우선 입원시켜 사망률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방역의 최종 목표는 결코 종식이 될 수 없으며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앙임상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과 논의한 결과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격리 해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조만간 이 내용을 포함한 격리 해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